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132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교시로 넘어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본 유형, 심화 유형, 스킵 유형에 대한 설명은 1교시 해설 초반에 해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기본 유형에 6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저는 분류해 놨죠. 뭐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심화 문제나 스킵 문제로 넘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바꾸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큰 틀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2교시부터 3교시, 4교시까지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심화나 스킵 유형으로 여기서 한두 문제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간이 수전 설비와 정식 수전 설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요 기사 시험 때부터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자료에 보시면 옛날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 결선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간이 수전 설비에 대한 거, ASS 쓰는 거. 그 다음에 투투나인에서 정식 수변 설비에 대한 단선 결선도가 있었고 밑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해설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기사 시험 때는 가로를 열어놓고 그 안에다가 어떤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쓰게끔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비교하라는 문제를 냈어요. 특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3가지 항목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저렇게 분류해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내가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기에 정확하게 답을 만드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쓰셔야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된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장에 가서 25분 만에 내가 작성해서 쓰려고 하니 이게 정확하게 써졌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쉬웠는데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수변전 설비, 조명 설비, 동력 설비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죠. 문제는 뭐냐?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3, 4페이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페이지 씁니다. 이것도 한 2페이지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3페이지 안에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이 이 구성 자체가 좋은 구성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의 싸움인 거거든요. 보다 정교하고 보다 세밀하고 보다 확실하게 쓸 수 있었느냐. 시험을 잘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페이스로 내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썼어. 이 분량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해보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수준보다 10에서 15점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계셔요. 다들 대부분 99%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많이 썼어. 많이 쓴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많이 쓴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은 기술사의 핵심 능력이에요.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확실하게 명료하게 쓸 수 있는 이게 보고서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간단하게 쓰지 문장을 엄청나게 길게 해가지고 분량만 몇백 페이지를 만들진 않잖아요. 수백 페이지가 되는 분량을 3페이지로 요약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설계 기준 관련해서 설치 대수 산정 방법.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격을 구하는 이 공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하고 조금 틀려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그 공식이 나와 있는데 조금 복잡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팩터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그런 팩터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외워서 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건축적 고려사항, 속도 제어 이런 것들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주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외우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기가 쉽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제 반송 설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반송 설비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내용들, 이 중요 항목들을 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한 10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뭐 약간 좀 계륵 같은 존재인데 좀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버리기에는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버리다 보면 지금은 기본 유형에서 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버리더라도 선택할 문제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유형에서 한 3문제가 나오고 심하고 스킵 문제가 섞어서 3문제가 나오거든요.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얘를 빼버리게 되면 기본 문제를 2문제를 가져가게 되고 심하나 스킵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답안지를 잘 쓰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륵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이 반송 설비와 관련돼서는 한 7개에서 10개 정도는 항목을 분류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전자기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보시면은 정전계와 전자계 비교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기파 발생 이론 관련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기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하고 융합을 해서 답안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기학만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개념에 접근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 건축전기는 설계를 위한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설계예요. 설계감인데 설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 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많이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활용되는 그런 기초 이론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 전자기파 이론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은 뭐 변압기 용량 산정이나 뭐 차단기 단락 용량이나 전압 강화나 전압 변동률이나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 안 쓰이잖아요, 이거. 안 쓰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암기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20년 동안 나온 사례가 없어요. 앞으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준비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거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기본적인 내용에서 시간을 빼야 되는 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에 비중을 더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거는 정확하게 잘 썼지만 요건 잘 못 썼어요. 그럼 이 합격 점수 당연히 안 나오겠죠. 뭐 12, 3점 정도 받았겠죠. 이거 잘 쓰고 대충 쓰면 아니면 11점, 12점 이렇게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였지만 조금 답안지를 쓰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 케이블 차폐층 이거는 기본입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이 되는 거. 자, 조명 설비. 온도 방사의 3법칙, 그 다음에 파센의 법칙, 패닝 효과. 자, 요거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요. 지난 10년간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적게 나왔죠. 10년이라고 하면은 해당 31문제니까 1년에 94문제니까 10년이면 한 10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0문제 중에 뭐 2~3문제 나왔다고 하면 되게 적게 나온 거죠. 출제 확률은 적지만 얘는 기본이에요. 왜? 우리가 조명하는데 이 기본 용어를 모르면 이 이론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명을 공부하면서 이 이론을 자주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다 접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본에 해당이 되는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자주 쓰이지 않아. 거의 써먹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퀘스천 마크.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라면 기본에서 빼요. 이거는 적게 나오더라도 똑같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얘가 10년에 2문제 나오고 얘가 2문제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거는 기본에 넣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주 활용해야 되는 이론이니까. 요거는 자주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 경험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스킵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심화나 이런 쪽에 넣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하고 스킵 문제를 없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봤는데 한두 문제 정도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빼도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화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합격하는 단계에서 이제 보는 거고 심화 단계는 55점이 넘어갔을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쌓여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보는 거 이렇게 이제 분류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2교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3교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